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공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이열입니다. 전국의 예비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보신, 특별히 시험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9급 영어라는 게 어떤 과목인가 하고 궁금해서 이제 모두공에 들어오셨다가 클릭하신 분들까지 전부 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23년도 지방직 9급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제 포인트는 이제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문제를 정식으로 다 푸는 연습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해설 강의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문제 풀이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시험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번 하는데 그 바뀐 시험에서 이제 결국은 기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공부의 기본이자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꼼꼼하고 세부적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분석을 보는 것 자체가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아예 강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꼼꼼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그 강의에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의 해설 강의에서는 과연 문제의 특징이 어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는가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총평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영어가 많이 쉬워졌대요. 영어가 쉬워졌대요. 진짜요? 영어가 쉬웠다고요? 엥? 녹색은 안 예쁘네요. 자, 쉬웠다고요? 자, 쉬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쉬웠다라고 말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쉬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 문제가 쉬웠다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 약간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쉬웠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쉬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공부하라고 줬던 자료가 100개면 그 중에 한 10개밖에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공부하라고 줬던 것들 그 총량의 90%는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였다는 말이죠. 왜요? 이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알겠죠?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최근 3개년, 21년, 22년, 23년 어떤 교수님이든 상관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해설 강의를 다 들어가 보세요. 총평을 뭐라고 했는지. 쉬웠다? 네. 평이했다? 자, 쉬웠다, 평이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9급에서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계속 이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수험생들한테 하게 되냐면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더 많이 공부하자. 요렇게 얘기하게 돼요. 요즘 이번엔 뭐 쉽게 나와서 이걸 안 다뤘지만 뭐 언제든 여기까지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 많은 양을 공부하자.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쉬웠던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게 9급의 표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더 어려워지는지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그렇게 방대하게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그 과목이 아니죠. 근데 어쨌건 교수님들이 쉬웠다 그러는 건 양심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해야죠. 예. 저는요, 저도 조금 미안해요. 왜요? 저는 정말 조금 가르치려고 노력했거든요. 예, 아마 전국에서 제가 커리가 제일 짧죠. 정말 조금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압축적인 내용들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문법 강의가 없지만 그래도 영작 강의 안에서 다룬 문법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조금 더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뭐 모든 내용은 다 제 수업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 누가 쉬웠다라는 말을 그냥 쉬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뒤에서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위 수험생이 여러분한테 문제가 쉬웠다. 그럼 일단 물어보세요. 너 100점이야? 물어보세요. 100점 아닌 사람은 100점 아닌 사람은 쉬웠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조용히 해. 왜냐면 자, 예전 시험과 이번 시험이 계속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얼만큼 문제를 보는 눈이 있느냐에 따라 이거를 쉽다로 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다를 보는 건지가 달라집니다. 됐죠? 네. 저는 이게 제 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모두공에 들어오기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뭐 경력상으로 저보다 높은 사람이 거의 없겠죠. 뭐 이렇게 계속 할 거 다 해왔으니까 제일 좋은 것만 해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영어를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많은 문제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험생들 절대 이걸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너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 너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쉬웠다고 말하는 분들이요, 영어 공부를 정말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많은 시간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쉽게 느꼈을 수 있어요. 100점 맞은 분들. 근데 이게 누구나 쉬워서 누구나 100점을 맞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괜히 혼란을 주는 겁니다. 이 착한 다른 수험생들한테 혼란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전문가죠. 제가 봤을 때 85점 이상이면 이번 시험 기준으로 85점 이상이면 영어 괜찮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이 85점이라는 점수를 어떻게 이건 이제 평균치니까 어떤 문제를 틀렸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텐데 어휘어법, 어휘하고 문법 문제 여기서 한 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다. 꽤 잘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독해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었다. 요런 정도로 제가 일단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상이면 상당히 잘한 거다. 그리고 80점 이상이다. 75까지로 잡죠. 75에서 80이다 그러면 올해는 요번 23년도 지방직에서는 아마 다른 과목이 아주 월등히 높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간당간당한 점수가 될 거예요.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점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도 받은 사람들은 저랑 같이 힘내시면 내년도에는 영어를 조금 편하게 공부하면서 재밌고 편하게 공부하면서 안정적으로 100점 그리고 합격 넘어갈 수 있겠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쉬웠던 시험이 왜 아닌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평 다음에는 리얼 후기. 시험 끝나고 나서 후기가 좀 여기까지 있네. 후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못 넣었어요.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후기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왜 나는 이실직고만 하고 문법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 문법을 다 맞았을까요? 요런 얘기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점수 상승 폭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제일 점수 폭이 높았던 분은 25점에서 75점. 웃지 마세요. 25점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25에서 75. 저는 요게 제일 기분 좋아요. 전 이게 제일 기분 좋아요. 25점에서 75점으로 올라간 후기가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알겠죠? 물론 시작하자마자 자꾸 영어 100 이런 거 찍어갖고 올리는 분들 때문에 또 뭐 영어 100 이런 거 찍어 올리는 분들 때문에 95점, 여기 영어 95점이거든요. 영어 95점인 분이 고득점이 아니라서 100점이 아니라 좀 민망하네요. 그러고 아니 85, 뭐 80 이런 거 다 좋은 점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80점이라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 그리고 DM으로도 많이 보내요. 뭐 그죠?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왜 갑자기 지 자랑을 하고 난리냐라고 하면 저는 자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에서
가장 영어 공부를 조금 시킨다. 됐죠? 영어 공부를 제일 조금 하게 만든다.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아니 교수님, 영어 강의하는 사람이 네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네가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랑 공부를 하는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집중하고 즐겁게 몰입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자체는 재밌어야 돼요. 시간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앉아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그냥 알파벳만 노려보고 있고 눈싸움만 하고 이런 긴 시간의 공부가 아니에요. 알겠죠? 스스로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는 그 성취와 그 다음에 정말 문제를 풀 때 풀리는구나 하는 그 만족이 있어야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저는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도와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래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다. 아주 재밌게 짧고 그리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과목이었다 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요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요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뭐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접근법 자체를 차이점을 보세요. 보통 어떤 선생님이든 그럴 거예요. 어휘 문제면 요 어디쯤에 내 교재 몇 페이지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걸 쓸 겁니다.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지 수 한번 봐볼래? 누구든 페이지 수가 300 몇, 500 몇 이럽니다. 300페이지, 500페이지에 있는 게 나왔다는 게 자랑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자랑이야? 3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문제집에서 또는 교재에서 요 문제 하나가 나왔다는 게 자랑이야? 나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쵸? 자, 어휘 문제는요. 물론 당연히 제 교재에도 들어있죠. 근데 저는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절대 동의어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subsequent라는 단어를 외우시고 얘의 동의어는 following이다. 이렇게 외워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됐죠? 이걸 맞추기 위해서 너무너무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의 정답을 여러분이 돈 주고 샀다고 합시다. 이게 500원짜리라고 할게요. 500원짜리 정답을 여러분들은 한 20만 원 주고 산 거야. 요렇게 하면 좀 이해가 돼요? 5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20만 원 주고 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틀린 사람은 15만 원 냈는데 띠인 거죠. 불량품을 산 거죠. 알겠어요? 자,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20만 원 안 쓰고 15만 원 안 쓰고 500원짜리는 500원만 내고 살 거냐 이거죠. 물론 그런 근성은 없어야 돼. 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인데 500원에 살래요. 이건 좀 도둑이잖아. 됐어? 10만 원짜리인데 난 500원 주고 사고 싶어요. 500원에 사게 해줘요. 이런 거는 이제 도둑이고 깡패고요. 여러분들 저는요 500원짜리를 500원 주고 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500원짜리면 500원 주고 사요. 10만 원씩 내지 말고 15만 원씩 내고 울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이 다 돈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어라는 그 과목에 투자했던 모든 감정까지 다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다 자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소리 지르면 나 또 혼나요. 왜요? 이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시험은요,
얘는 어려운 단어를 내요. 얘는 쉬운 단어를 내요. 알겠죠?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속어법으로 풀면 풀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됐어? 네. 국어도 마찬가지였죠. 국어의 한자에 그 왜 대장금 할 때 장자 어떻게 쓰지? 대장금 할 때 장자 알면 이렇게 해서 맞추게 속어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문제를 냈다잖아요. 그죠? 왜 500원짜리를 15만 원씩 주고 20만 원씩 주고 사게 만드느냐?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further explanation on our project will be given in 뿅뿅 presentation.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걸 해석을 하실 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의 그 해석 라이팅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 해석 라이팅 당하고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이 그냥 해석을 줄줄 해버리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해석을 끊임없이 줄줄 읽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해져요. 절대 아니야. 너네가 직접 해석할 수 없으면 그거는 니네 해석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해볼까? 자, 요걸 해석하라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할게요. 동사를 찾을 거야. will be give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를 봐야 되는데 주어에서 자, 저는 이렇게 접근할게요. further explanation 하고 그 뒤에 on our project가 있거든요. 자, 어디부터 읽어야 돼? further explanation을 먼저 읽으셔야 돼. on our project를 먼저 읽으셔야 돼. on our project를 먼저 읽으셔야죠.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further, 더 추후의 explanation, 설명은 이해됐어요? 그냥 자 추후 설명 뭐에 대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러고 그냥 선생님이 읽고 넘어가면 그거 해석 라이팅이라니까. 여러분 실전에서 못 읽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 틀리신 분은 그냥 양심적으로 말해보자. 해석을 못한 거야. 알겠어? 네. 추후의 설명은 자, 그 다음에 will be given을 먼저 읽어야 될까? 아니면 in subsequent presentation을 먼저 읽어야 될까? 뒤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subsequent presentation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해줘야 되는 설명은 됐어? 추후에 해주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추후 설명은 추후 프레젠테이션에서 하겠습니다. 됐어? following 무슨 뜻이에요? 뒤에 오는이니까 다음이라는 뜻이죠. 그쵸? 이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요 supplementary로 갔을 수도 있는데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2번으로 고르는 거예요. 답이 2번이다. 왜 4번이 아니냐? 요거는 제가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단어의 맥락을 더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얘가 아니라 얘로 골랐어야 돼. 근데 포인트는 subsequent의 동의어를 following이다. 이렇게 외워서 풀면 안 된다. 됐죠? 왜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단어를 외우고 싶은 거야. 됐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ourtesy. 물론 저도 수업 때 했어요. 그래서 꽃돼지, 예의 바른 꽃돼지 뭐 이런 얘기 막 했어요. 그죠? 근데 예의 바른 꽃돼지가 시험에 나왔네요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죠? 교수님 네가 말한 꽃돼지가 나왔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 500원짜리야. 이거 얘는 한 1000원짜리로 하자. 문장이 기니까. 얘는 1000원짜리야. 근데 이거를 뭐 교수님 네가 말한 예의 바른 꽃돼지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거 뭐 한 5만 원 주고 산 거야. 그래도 아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난 얘기를 안 해. 몇 페이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죠? Folkways are customs that members of a group are expected to follow to show courtesy to others. 자, 여기까지인데 그냥 현실적으로 해석이 됐어 안 됐어? 한번 해볼게. folkway들은 주어죠? 그 다음에 아인데 R을 먼저 읽어야 돼? 커스텀을 먼저 읽어야 돼? 커스텀을 먼저 읽어야죠. 왜? 동사 뒤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커스텀 뒤에 that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customs가 먼저예요. 요 대절이 먼저예요. 대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folkways가 1번이에요. 이거는 제가 숫자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숫자를 쓰지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반복하고 나면 숫자가 없어도 눈이 자연스럽게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하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해석을 여러분이 직접 해야지 내가 해석을 해주는 식의 해석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해석만 읽어주는 강의가 얼마나 많니? 근데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니야.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영어를 잘해서 그렇게 선생이 알려줘도 알아들었었던 분들이 교수님이 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였어요. 예. 뭐 제 얘기는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영어를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 선생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와, 나는 안 되는데 왜 저래?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선생이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저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영어계에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왜? 선생님들이 하는 못된 짓을 싫어해. 그래서 안 해. 그러고 하는 사람을 자꾸 꼬집어. 얼마나 밉겠어. 자, 근데 어쨌건 folkway들은 자, 여기도 또 가볼게. 얘는 접속사고 그 다음에 are expected to follow까지를 동사로 잡을게요. 그러면 요 안에서는 누구를 먼저 읽어야 돼? 동사부터 읽어, 주어부터 읽어. 이런 것도 지금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구문이고 자시고 뭘 많이 했는데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면 여러분들 약간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을 그렇게 망쳤다고 하면 미안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교수님들이 먼저 정말 회개하고 석고 대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공범이에요. 왜? 그냥 그게 편하니까. 이 교수 유명하다니까. 이거 뭐 누가 들어서 잘 봤다니까. 그냥 그러고 안 오르는데 그냥 거기 묵묵히 앉아 있었잖아. 남들 10만 원 낸다니까 그냥 니네도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 냈잖아. 500원짜리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 회개해라. 동사보다 주어를 먼저 읽어야죠. 근데 멤버스 뒤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그룹의 멤버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사보다 뒤인 to show courtesy to others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동사보다. 그럼 others부터 가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됐어? courtesy를 보여주 뿅뿅 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follow, 8까지 했지? follow 할 것이 기대하느냐 되느냐, 된다죠. follow 할 것이 기대된다가 동사인데 요 that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얘를 요 동사랑 합해서 는으로 해석해 줘야 돼.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진짜 회개해야죠. 근데 대부분 몰라요. 교수님, that의 해석이 있어요? 대세 해석이 엄청 중요하거든. 대세 해석을 모르면 어떻게 영어를 읽어. 근데 대세 해석을 모른다고. 는이야 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콜티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팔로우 해야 하는 그런 커스텀들이다. 됐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aying excuse me when you sneeze is an American folkway. 자, 그러면 saying excuse me에서 saying이 먼저, excuse me가 먼저야. excuse me가 먼저죠. excuse me가 먼저야. when you sneeze가 먼저야. when you sneeze가 먼저죠. 그래서 다시 첫 문장으로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너가 스니즈 했을 때 excuse me,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 됐죠?
is가 먼저 American Folkway고 American Folkway다. American Folkway 6이죠. Folkway 2다. 뭐야? 스니즈 했을 때 미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의 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돌이. 좋아요. 2번 하면 안 돼. 안 돼. 4번을 해줘야죠. humility 안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콜테지랑 politeness, 예의 발음 이건 동의어죠? 아직 한참 멀었어. 선생님들도 한참 멀었어. 왜? 시험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그들도 모르거나 아니면 또 너무 똑똑한 분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도록 10만 원, 20만 원을 내도록 만들게 하고 싶은 거죠. 왜요? 나도 모르겠어.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가 해석이 되냐 마냐의 문제구나. 다음요. These children have been brought up on a diet of healthy food. have been 같은 거 나오면 have been이가 나오면 당황할 거야, 동요할 거야, 흥분할 거야. 머리 왜 이러니? have been이 나오면 당황할 거야, 동요할 거야, 흥분할 거야, 여러분. have been이 나오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친구 혜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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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왠지 국가직 해설에서도 이걸 한 것 같은데. 이 children들은 자, are brought up이 동사죠. 그러면 동사부터 읽어요? 뒤부터 읽어요? 제발 뒤부터 읽어. 해석 연습이 얼마나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직독직해라는 거 하고 싶죠. 되게 하고 싶죠. 근데 직독직해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요 단어 뜻 모르면 해석이 막힙니다. 됐어? 앞에서부터 열심히 읽는 직독직해를 연습하신 분들이요. 여기 갔다 오잖아? These children, 이 아이들은 have been brought up. 예?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요. 직독직해는. 직독직해 저도 하지만요. 직독직해는 영어 완성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 타고 네발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아주 몇몇 사람들만 오토바이 같은 걸 타겠지. 그죠? 근데 니네가 여러분이 직독직해 하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본 제 느낌은 뭐냐면 초등학생이 막 오토바이에 올라가고 막 이거 부릉부릉 땡기고 있는 느낌이야. 아니 진짜 잘하면 탈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이 돼서 애가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애가 유치원생인데 카카오바이크 이런 거 타겠다고 이렇게 막 그러면 그래 타봐 할 거야? 어디 그런 걸 나중에는 타. 근데 여러분 절대 학습자 입장에선 직독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직독직해 하면 이 단어 뜻 모르면 니네 뇌가 선다고. 알겠어요? 직독직해야말로 여러분들 5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걸 20만 원 내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직독직해. 그놈의 직독직해. 됐어요? 뒤부터 읽으라고. 자, on a diet가 먼저일까? of healthy food가 먼저일까? 당연히 of healthy food가 먼저겠죠? 그러면 건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식단 위에설까? 먹으며일까? 먹으며겠죠. 됐어? 이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으로 이루어진 식단의 음식을 먹으면서 뭐뭐 되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뭐야? 자랐습니다. 자랐습니다. 됐어요? 근데 자라다를 수동으로 쓰니까 양육되었습니다. 됐어요? 얘기했죠? 아니 어떤 교수가 책에 raise가 안 들어있겠니? 어떤 공무원 교재에 raise가 안 들어있겠어?
근데 여기다가 적중이라는 말을 써놓고 싶을까? 창피할 것 같은데. 왜? 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레이즈 수준이구나. 레이즈 수준의 어휘만 알면 된다면 수험생들의 공부를 많이 줄여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언젠가 아주 희박한 확률로 갑자기 공무원 시험이 10년 전 형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뭐 나야 쭉 하는 거고 너야 인생에 한 번이지만 나야 쭉 가는 거니까 너는 일단 이걸 다 해. 이러고 이만큼 많은 양을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많이 주면 고맙죠? 와, 단어다. Slavery was not done away with until the 19th century in the US. 자, slavery는 was not done away with가 먼저일까요? 요 until이 먼저일까? until 뒤가 먼저겠죠? 미국에서 19세기까지는 그죠? 19세기까지는 뭐뭐 되지 않았대요. 노예제도가 사라지지 않았네요. 됐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요 단어 정도 수준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알았죠? 요 정도 단어 수준까지는 외워줘야 됩니다. 제가 3년 내내 얘기하지만 저 abolish라는 단어의 그냥 객관적 수준을 보면 중3에서 고1 수준 단어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직 영어 공부를 안 하던 분들은 abolish라는 단어, 뭐 consented라는 얘는 중2 단어죠. 여기까지 고1 정도 단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공부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수님 이게 중3 고1이라고요? 나는 이 단어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니네 분명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3천, 5천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해봤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지문들을 읽었을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없었다고? 그렇다면 대체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는 거야? 2,000개만 뽑아도 들어가야 되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딱 2,000개만 뽑아도 얘는 들어가야 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단어장에서 저기 뒤에 누가 잘못한 거야? 얘네가 잘못했네요. 그죠? 얘네가 잘못했어요. 됐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필요한 공부를 많이 했는지. 만약에 단어를 알아서 해석을 하고 풀었다 그러면 아주 잘한 문제입니다. 됐죠?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래요. Voters demanded that there should be greater 뿅뿅 in the election process so that they could see and understand it clearly. 자, 밑에 안 보셔도 돼요. 자, 왜요? 세 개는 쉽고 얘는 조금 어려워요. 그지? 자, 그런데 보자. 위에서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국말로 알아야 돼. 알았지? 해석합니다. 해석 라이팅이 아니고 직접 한번 해봐. 보터들은 자, 디맨드 먼저 해야 돼? 대부터 해야 돼? 대부터 해야죠. There should be greater 뿅뿅인데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어야 돼? 여기부터 읽어야 돼. 왜? 주어를 꾸미니까. 주어를 꾸미는 말을 먼저 읽어야 돼. 알았죠? 그러면 in the election process를 먼저 읽을까? so that을 먼저 읽을까? so that을 먼저 읽는 게 편하겠죠? 됐죠? 그래서 그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야? 보터죠. 그래서 얘를 해석 순서에 따라 해석하면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돼요. 알았어요? 자, 미국 애들이 대명사를 쓸 때 되게 멀게 쓰는 것 같죠. 근데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이 대명사랑 이 대명사는 되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서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투표자들은 지들이 됐어? 그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일렉션 프로세스죠. 일렉션 프로세스를 클리어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됐어요? 투표 과정에 더 큰 뿅뿅이 있어야 한대. 그럼 뭐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나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뭐야? 투명성 아니야? 투명하게 나한테 공개해라 이 말 아니야. 공개. 정확하게 공개해. 정확성도 있어야겠죠? 됐어요? 자, 출제자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요런 계열로 썼으면 다 답으로 해주겠다란 말이야. 왜? 요런 애들 중에 한 단어만 냈어요. 즉 나머지 오답에는 얘네는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85%, 90% 이상 해석을 했으면 여기 들어갈 말 한국말로 정해졌어요. 자, 그럼 deception. 트랜스포머 아나?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의 나쁜 놈들이 뭐야? 디셉티콘이죠. 왜? 나쁜 놈들,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니까요. 안 될 거고, flexibility 아실 거고, competition 아실 거죠. 중학교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를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우셔야 되긴 하지만 어떤 단어장을 외우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쓸데없는 단어는 또 안다니까? transparency죠. transparent가 이제 투명한 이런 거라서 이런 뜻이에요. 몰랐어도, 단어 뜻 몰랐어도 풀 수 있는 거였죠. 6번 어법인데요. 어법인데 문법을 적중했다 그러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싶긴 한데 이실직고에 없는 문법이 하나도 없어. 모든 문법은 다 그냥 이실직고에서 나왔어요. 뭐 알잖아.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저는 벌써 몰매를 맞았을 거예요. 왜요?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봐봐. 내가 다 남들 다 틀렸다. 나 혼자 맞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얼마나 재수없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애의 말이 하나라도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고 뜯고 난리 나죠.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도 안 어긋나니까 그죠? 이제 신뢰가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런 강의를 할 때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몇 년 동안 공시계에 이 타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타수를 올리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쵸? 근데 저는 4등에서 시작해서 치고 올라 1등. 물론 우리 교수님들 다 훌륭한 선배님들이고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알았죠? 문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법 아니?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문법 아니. 됐어? 문법 아니야. 알겠죠? 문법을 위한 문법은 이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 그럴까요? 현대 영어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위한 문법이라는 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영어 능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뭐 전 세계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꺼운 책으로 배웠던 실제 문법이라는 것들이 다 박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박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뒤에 독해 지문들을 보시다 보면 가끔 그래요. 교수님들이 문법에서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 독해에 막 들어 있습니다. 저희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학교 문법 형태로 배워왔던 그 소위 말하는 체계적 문법이라는 거를 현대 실용 영어 그리고 영어 잘하는 학습자들이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에서 이건 문법이 틀렸다라고 냈는데
그걸 나중에 미국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그 표현을 써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국가 공인 시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위험한 도박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나 또 흥분해서 머리카락이 흥분을 했네. 야, 어떡하냐? 캡처하지 마. 그런 위험한 문법들을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체계적으로 문법의 단계를 쌓아서. 그러면 결국 시험에 낼 수 있는 문법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흔들지 않는 근간이 되는 문법들밖에 시험에 못 냅니다. 알겠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근간. 최소 향후 50년 동안은 유지될 수 있는 문법. 그게 뭐 있을까요? 그게 뭐 있을까요? 그게 다 이실직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에서만 문법이 나오는 거라고. 영업 비밀을 알려줬다. 그래서 문법책이 따로 없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문법을 안 틀리는 거야. 그리고 실수해서 틀릴 수 있지. 그럼 틀리면 그렇게 미안해해. 아, 교수님 네가 말해준 건데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니, 내가 미안한 거지 왜 여러분이 미안해요. 내가 더 세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세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물론 충분히 세게 알려는 줬지만 내가 이것도 입고 왔잖아. 문법 때문에. 제 수강생들은 이 티셔츠가 문법의 상징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법을 위한 문법은 없다. 해석 문법입니다. 됐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위치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모르지? 그래. 인위치의 해석을 모르니까. 인위치의 해석을 모른 채 뭐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인위치는 뒤에 완전한 문장 요딴 거만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문법을 위한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10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사는 거다. 이건 진짜. 어휘는 500원이라도 하지. 야, 이런 거 진짜 10원짜리야. 그래도 영어 선생님이 10원은 조금 그랬던 것 같다. 100원으로 합시다. 100원짜리야. 근데 여러분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절대 두꺼운 문법 강의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이제 24년도 커리에서 문법을 완전 삭제했습니다. 됐어요? 문법이 아예 교재가 없어. 됐지? 자, 어쨌건 요거는 얘 3번이 답인데요. 3번이 답인데 왓하고 that은 난 되게 궁금하다. 교수님들의 마음이 좀 궁금해. 왜냐면 맨날 what이랑 that밖에 안 나오거든. 물론 참고로 제 전에 있었던 문법책도 세상에서 제일 얇은 문법책입니다. 문제 170개 들어있었어요. 170개만 풀면 되는 그런 문법책이었습니다만 그마저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빼는 건데, 자, what이랑 that은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학습자 입장에서 이게 왜 헷갈리고 그럼 원어민들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이 원리를 딱 알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 나올 때마다 죄다 여러분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관계사 that 가면 t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말이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는 거야. 아니 what이랑 that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미국 영어에서 적어도 50년 동안은 what that이 바뀔 일은 없어. 그러니까 what that은 그냥 틀렸다 하고 해도 안전해. 됐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얘도 해석해야 돼. 얘도 해석해야 되거든. 해석하는 법이에요. 다 해석하는 법. 됐죠? 이거 이실직고 기준으로 3강 정도 들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상은 없어요. 됐지? 딱 3강이야, 3강.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다 풀 수 있도록 3강 안에 끝내요. 그래. 어쨌건 답은 3번이었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틀린 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요. 됐죠? 이제 없어질 제 문법 강좌에서 제가 대동사 이야기를 하면서 대동사는 계속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동사 자체가 굉장히 그 기존의 문법 형식과 즉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형식과 전혀 다른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앞에가 비동사니까 뒤에가
비동사고, 앞에가 일반 동사니까 뒤에서 두로 받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아직도 그걸 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건 이거죠? 그러고. 참네. 솔직히 얼라이브맨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하기 좋은데 왜 얘가 안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왜 used to가 왜 used to가 맞는 표현인지를 알려줘야죠. 대동사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거랑 똑같은 모양을 뒤에 갖다 쓴다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뒤에 갖다 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앞에가 두니까 뒤에는 두고, 앞에가 비니까 뒤에는 비고. 너무 가난해, 그렇게 하면. 선생님 왜 가난해요 갑자기? 푸어. 푸어를 번역한 겁니다. 뭐 단어 하나 알아가면 좋잖아요. 푸어 그러면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번역하지만 굉장히 허접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지? 그래서 아주 푸어한 거야, 그런 설명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라도 어디서 들었다 그러면 귀를 씻고 잊으세요. 알았지? 자, 이 대동사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요 뒤에 나오는 말이 뭘까? 요 뒤에 있는 말이 뭘까? 에 따라서 앞의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 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니까. save가 되겠죠. 그죠? used to save가 성립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됐지? alive는 틀렸죠? alive man, man alive. 이렇게 가야 된다. 뭐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앞에서는 못 꾸미고 뒤에서만 꾸민다. 그런 얘기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창피해서 그런 거를. 자, 요런 표현들도요, 영어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실직고 실전 영작 1강에 있어. 1강에 있다고. 1강. 1강에 있으면 좀 잘하게 되는 거 아니야? 보통 1강은 보니까. 됐어요? 어쨌건 얼라이브 같은 애들은 뒤에서 꾸밉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8번. 잘못 옮긴 거래요. 자, 요런 것도 사실은 잘못 옮긴 거. 이런 걸 힘들어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터칭, 그의 스피치에 터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어보는 게 뭐야? 얘죠. 감정동사가 능동으로 쓰여야 되냐 수동으로 쓰여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우리가 감동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감동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감동을 했으면, 됐어? 우리가 감동을 했으면 얘는 수동으로 써야 돼요. 얘도 이실직고 거의 1, 2강 중에 있지 않아요? 그죠? 감정동사는 주어가 느끼면 수동태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문법책을 보면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걸 못 푼 사람들은 영어를 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 틀린 분들 있죠? 영어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영어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야? 문제를 풀 때 얘를 읽지 않은 거야. 알았죠? 문장을 읽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한국말 있고 영어 있는 형태가 너무 무섭고 어색한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이실직고가 계속 이것만 하는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세부 내용을 계속 건드리니까 그래서 문법이 느는 거고 해석도 느는 거고. 근데 자꾸 이런 얘기 하면 그래요. 왜냐면 저는 제 해설 강의에 달리는 모든 악플을 다 보거든요. 지금까지 악플이 한 4개 정도 달렸는데, 첫째, 사담이 많다. 자, 저는 사담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시험에 나와요. 그죠? 반박, 완, 됐고. 두 번째, 자꾸 소리를 지른다. 그건 좀 미안해요. 제가 가끔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승전 이실직고. 이게 무슨 해설 강의야. 내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거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등등을 설명하는 거지 문제풀이를 자세하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항상 저에 대한 비판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물론 마음은 아파요. 마음은 아프고, 그죠? 그런데 어쨌건 그 비판을 들으면 나는 그것만 고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고치면 되니까. 고칠게. 내가 고칠게. 내가 더 잘할게. 어. 내가 더 잘할게. 기회를 줘. 찌질해 보였어? 네. 자,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밑에를 계속 읽었다라는 건 좀 자신감이 없었던 거일 수 있죠. 빠르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 9번입니다. 생활 영어였는데요. 뭐 국가직에서 좀 어려운 생활 영어가 나와서 다들 좀 긴장했어요. 저도 사실 좀 긴장했고, 그래서 제 카페에 우리 그 회장님이 생활 영어 표현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근데 저번에 나왔던 생활 영어 그 패턴이 사실은 약간 기존의 출제 기조랑 조금 안 맞아서 이대로 계속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다시 바뀌었어요. 그죠? 네. 앞으로 생활 영어에서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아주 편안하게 나오는데 이게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He earns. 됐죠? More money than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He earns more money than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 야, 이거 색깔을 잘 골라야 되겠다. 까망으로 하자. He earns more money than me라고 할게. 자, 근데 선생님이 개구장이어서 요 than을 as로 바꿔 쓰고 싶다고 해봐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as 다음에 원급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money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 more의 원급은 뭘까? 얘가 셀 수 있으면 man이고 얘가 셀 수 없으면 much가 원급이에요. 그래서 as much money 이렇게 되겠죠. 됐죠? 요런 게 이제 생활 영어에 나왔을 때 조금 까다로운 건데, 됐죠? 그러면 as much 했는데, 됐어요? 만약에 내가 버는 거에 2배 더 번다.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twice more money.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2배만큼 번다. 그럼 twice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as much 자체가 묶어서 more랑 같은 거예요. more 앞에다 쓸 거면 여기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twice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왜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 내 생각에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거야. 그러면 만약에 half as much 그러면 절반 정도 더 번다. 아니, 절반 정도 번다. half as much.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내가 버는 거에 절반을 더 번다 이런 얘기야. 근데 have again 같은 게 붙으면 자, 요런 게 이제 생활 영어죠. have again.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번 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5인데 얘는 한 번 더니까 1.5배란 뜻이야. 요런 표현들은 조금 앞으로 공부할 때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의 표현들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문맥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생활 영어는 조금 지양할 것 같고요. 됐죠? 뭐 그래요. 여기 심지어 잘렸잖아. 뭐야 이거. 자, 어쨌건 도와주실래요? 그래서 뭐 그죠?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네 도와드릴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10번이에요. You were the last one who left the office, weren't you? 너가 마지막으로 나갔지? Yes. Is there any problem? 문제가 있어요? I found the office light and air conditioners on. 이런 게 중요하죠. Found 뿅뿅뿅뿅 on. 이런 걸 뭐라 그래? 뭐라고 읽어? 저 새끼가 아니고
주술관계라고 읽죠. 주술관계. 됐지? 주술관계. 그래서 전통 문법에서는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등이랑 에어컨이 켜져 있던데 그럼 어떻게 해? 무조건 미안해야지. 그죠? 미안. 네, 요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해석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다 해석이에요. 이런 걸 자꾸 무서워하고 틀리는 분들, 그런 다음에 생활영어 표현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그냥 읽고 풀면 되거든?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왜요? 읽는 것 자체가 무서워. 어떻게든 안 읽고 풀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교수님, 좀 안 읽고 풀 수 있게 해줘요. 미안한데, 그거는 10만 원짜리를 50원 주고 사겠다는 심보야. 강도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읽는 거에는 투자를 해야 돼. 왜?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읽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여러분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능력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이니까. 근데 능력은 없는데 답은 갖고 싶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알았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거 언제 다 읽고 앉았어요? 아니,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 하면 빠르게 성적을 올리고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 답은 뭐야? How long has it been?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다. 얼마 만이지? Hour and a half by car.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 그건 좀 이상하죠. 해석을 하면 풀 수 있는 거. 자, 12번 독해 문제인데 제목 문제래요. 자, 저는 요거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제목 문제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물론 제가 매 강의에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밑에서부터 보셨을 거고요. 밑에서 이런 제목이면 글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냥 위에서부터 쭉쭉 읽었으면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게요? 초반부에서 여기 how sociable our brains are 요 문장이 나왔어요. 정답 근거거든요. 그래서 끝났거든요. 근데 밑에를 안 읽고 위에서부터 읽는 사람들은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쭉 읽겠죠. 그죠? 보기를 만약에 먼저 읽었다 그러면 얘네 답이네 했을 텐데 보기를 안 읽은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더 내려갈 거야. 그러면 요 뒤로 갈수록 이게 외로움의 문제, 그러게 아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네. 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외롭구나가 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출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단어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쉽지만 여기서 조금 쉽다라는 거는 변별력 점수를 85 변별력 점수를 85로 잡는다라는 거는 85면 총점 평균에서 3점 정도가 영어에서 깎이는 거죠. 왜냐하면 한 문제 5점인데 5과목이니까 평균으로 쳤을 때 영어 5점이 평균 1점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영어가 이제 평균 한 3점 정도는 깎아 먹어준다 라고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난이도를 잡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후에 영어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봅니다. 왜? 잘못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을 오답에 넣어줬잖아. 오답 분석을 잘해야 돼. 출제자들이 오답으로 뭘 줬는지 잘 봐야 돼. 그리고 실제로 1번으로 고른 사람들은 됐어? 요거를 읽고 요거의 단서는 뭐가 있겠다. 우리 뇌 자체가 그렇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위에서부터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 여기 단서가 있다. 그래서 요 밑에는 뭐예요? 뇌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흥분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 나 이거 오늘 무조건 40분 만에 끊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기네. 이제 더 빨리 할게요. 뭐 주제인데요. 주제인데 이것도 밑에를 먼저 읽어야 되죠. 밑에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할게.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내가 이걸 풀어주면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내가 이걸 풀어주면 솔직히 말해서 안 풀어줘도 돼. 그죠? 근데 시험을 안 본 분들은 내가 여기 답을 알려주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날려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설명을 안 할게요. 잠깐만, 해설 강의라며? 그래도 이 문제는 너가 풀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1, 2, 3, 4를 읽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이점들. 그러면 이게 1번이 주제다 그러면 글이 어떻게 될까? 세상은 불공평해요. 어떤 놈들은 이런 이점이 있고 어떤 놈들은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글이 끝나야 돼요. 됐죠? 두 번째는 탤런트를 컬티베이트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이네요. 됐죠? 자, 저 뒤에서부터 읽었어요. 요거 해석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다 배워야 되겠지만 탤런트를 컬티베이트 하기 위한 컨스턴트 에포트의 중요성이야. 자, 매번 수업 때 했지. 중요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야? 중요성은? 대체 어떤 글에다가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열의 중요성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게 주제로 성립하려면 뒤에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이열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열이 없으면 너 망해.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열 라이팅을 좀 해봤습니다. 이열이 있으면 너는 살고 이열이 없으면 너는 죽어! 이랬을 때 이열의 중요성, 필요성이라는 말을 주제로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번이 답이려면 반드시 무슨 얘기 있어야 돼? 재능이 있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컬티베이트 하지 않으면 망해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됐죠? 그래. Difficulty shy people have in social interaction. 사회관계를 맺을 때 shy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들. shy한 사람들은 첫째 1에서, 둘째 1에서 최소 2개는 나와야 돼요. 복수니까. 사회관계를 좀 힘들어합니다. 이런 얘기일 거고. Need to understand one's own strength and weakness. 자, 요것도 need라고 했으니까 필요성이죠. 그럼 뭐야? 요게 답이면 뭔 얘기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면 살고 이해 못하면 죽는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요걸로 답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100점인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문제 너무 쉬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내년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굳이 첫째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둘째는 영어를 잘한다고 해봐야 별로 메리트가 없겠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일단은 100점인 건 축하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고 이제 작년에 보고 올해도 봐서 올해 합격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점수는 이미 붙은 건 맞아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 시험들은 영어가 다 100점이야. 근데 요번 지방직에 확실히 붙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과목들 공부하느라 영어를 아예 손을 놨어요. 그랬더니 요번 지방직에서 90점. 90점 물론 좋은 점수죠. 근데 쭉 100점을 맞다가 90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90점 받은 것 때문에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에서 이제 최종 발표 날 때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야 돼. 너무 아깝잖아. 만약에 마지막에 조금씩만 영어를 더 받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내가 미안해요. 내가 더 마지막에 갈굴 걸. 그쵸?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영어는 공부를 쭉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거냐? 그러면 답을 고르는 거 좋은데 답을 빨리 골라야지. 답을 빠르게 골라야지. 이거를 뭐 한 5분 읽어갖고 답을 찾았다. 그럼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 100점인 사람들. 요런 거 잘 공부해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거 보면서 바로 위에 글의 내용이 탁탁탁 떠오르느냐. 그죠? 그런 걸 다루는 책도 없고 강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그걸 제가 해드리는 거죠. 됐어요? 그걸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독해역습이라는 강의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 소오름 주간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제목을 보고 위에 글 유추하기. 됐죠? 네,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어쨌건 14번 요지인데요. 요지 같은 경우에 결국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말을 찾아줘야 되는데 밑에를 역시 읽어야 되겠죠. 그치? 뭐 바이러스는 self-sufficiency, 스스로 충분함성, 자족성이라고 하죠. 생물학적 종으로서 자족성을 보여준다. 그 얘기 뭐야? 남이 없어도 돼. 숙주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얘기죠. Biologists should do everything to keep plant virus free. Keep plant virus free. 식물에게 바이러스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이러스는 식물에게 무조건 100% 해롭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번. The principle of symbiosis. symbiosis,는 sim은 함께란 뜻이에요. phone이라는 단어가 핸드폰 할 때 phone이 소리죠. 그럼 symphony 하면 뭐야? 함께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ymphony 하면 여러 악기들이 같이 막 빰빰빰빰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심포니라고 하죠. symbiosis. 자, 바이오라는 단어는 life, 생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함께 살기. 뭐야? 공생. 그죠? infected plant에는 적용될 수가 없대요. infected가 뭐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한테는 이게 될 수가 없다. 자, 요지 문제를 풀 때 출제자들이 문제 정말 잘 냈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은 요지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읽고 제일 중요한 걸 찾아야겠죠. 그랬어요. 자, 근데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는 일치 문제와 같아요. 알았죠? 거의 같다고 하죠. 됐지? 얘는 일치로 푸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 Viruses sometimes do their host good. Do host good. 자, 요거 재작년 기출에 한번 나왔던 표현인가 그렇죠? Do 뿅뿅 good. 누구에게 이익을 주다. Rather than harming them. 그들을 해롭게 하기보다는 이득을 주기도 한다. 바이러스가 있어 종종 좋을 때도 있다. 얘네 셋이랑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답이에요. 위에를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어쨌건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됐지? 네. 15번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역시 밑에를 1, 2, 3, 4로 읽으시면서 위에서부터 찾으면 돼요. 아주 먼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 요 순서가 달랐던 적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제시되는 거는 지문에 나오는 순서대로입니다. 알겠죠? 지문에 나오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 읽고 위에서 찾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읽고 위에서 찾고 그 다음 거 읽고 위에서 찾고 그 다음 거 읽고 위에서 찾고 여기가 영어로 써있든 한국말로 써있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어렵지 않겠죠? 자, 왜 기계로가 틀렸죠? by hand인가 어디 써 있었을걸? 맨 뒤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by hand 손으로 됐죠? 맨 마지막 거니까 맨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자,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래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 이건 좀 너무 민망했다. 솔직히 말하면 얘는 좀 민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답을 찾은 사람들도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잠깐만 이랬거든. 원래 저는 요 간접쓰기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말하는 건 저 굉장히 싫어하지만 요 16번 문제가 쉬웠다라는 거에는 cannot agree more.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최고로 동의한다 이런 얘기죠. 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야? 일단 인트로를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관하다가 뭐야? 어색하다가 뭐야? 반대, 누락,
추가를 찾는 거였거든요. 요것만 해석하면 돼. 요것만 해석하면 돼. 그런 다음에 1, 2, 3, 4, 5 읽으면서 쟤랑 반대말이거나 여기서 나온 말이 누락돼 버렸어. 여기 있는 애들이 없어지면 돼. 또는 여기 없는 애들이 추가되면 돼요. 그쵸? 그지? 그래서 에디터가 잡지 에디터가 와서 이렇게 강연해주는, 그죠?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4번은 갑자기 위대한 마법사가 등장을 해. 이건 좀 너무했잖아. 세부적인 해석이나 이런 내용은 수업에서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17번 순서 문제인데요.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자, 어디를 읽어야 돼요? 여기를 먼저 읽어야 되죠. 됐죠? 그 다음에요, 여기를 읽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의 위에 들어갈 말, 즉 인트로와 A 사이에 들어갈 말을 추론해 주면 돼요. 됐지? 자,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모든 대화는, 그 다음에 seem to end with 뒤에 apocalyptic prediction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도 좀 봐야 돼. 엑스맨 아포칼립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최후의 전쟁, 그죠? 종말 전쟁,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 되게 부정적이고 우울한 거죠. 되게 우울했다. 그지? 몇 년 전만 해도 AI는 되게 우울했다. A. 하지만 최근에 things have begun to change. 변하기 시작했다. 그럼 요 사이에 뭐 있어야 돼? 부정적 예시는 여기 다 들어가면 되겠다. A보다 앞으로. 그죠? 자, B. In 2014년, an expert in the field said that with AI we are summoning the demon.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B가 먼저죠? 그래서 B 다음에 A일 거야. 그러면 C를 읽어서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만 보면 되겠지? 근데 C를 딱 보니까 This shift is because these technology. 자, 근데 이 변화래. 이 변화는 뭐야? 이 변화? 라는 건 얘 위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변화가 뭔데? 옛날에는 부정이었다가 요즘은 바뀌었다. A, B하고 A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 뒤에 가야지. 그지? 그래서 B, A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붙어야 되겠네요. This shift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더 자세한 내용 뒤에서 강의에서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부정적이야. 여기서 변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겠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 1분 언더 할 수 있어. 근데 만들어 줄게 그렇게. 자, 요게 어려웠죠? 어려웠대요. 자, 어디부터 읽어야 돼? 여기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읽고요. 얘 위에 들어갈 말 추론, 밑에 들어갈 말 추론. 그런 다음에 1, 2, 3, 4, 5를 읽어야 돼요. 자, 이걸 틀린 사람들은요, 주로 문장 넣기는 3번 아니면 4번이지. 요따구 스킬요. 안 됩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 the fiscal quarter. fiscal quarter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굳이 몰라도 되는데 단어장에 넣어놨어가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다 빼버릴 거야, 그런 거. 자, 어쨌건 아니, 외웠다고 기억이 나? 외웠다고 기억이 나면 아주 훌륭하고요. 기억이 안 나면 난 쓸데없는 걸 한 거잖아. 근데 인정한다고. 굳이 이렇게까지 단어 안 해도 돼. 왜? 봐봐. 피스컬 쿼터가 끝났대. 그런 다음에 보스가 come by to ask you how well you performed in terms of sale. 매출을, 이번 쿼터의 매출을 얼만큼 잘 발생시켰는지 물어보려고 왔대요. 그럼 뭐가 끝난 거야? 아니, 회계 보고하는, 회계 정리하는 보고 기간, 신고 기간이 끝난 거 아니야? How do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너는 너가 한 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야?
as excellent, good, terrible. 뭐 좋아요. Yet, request for such self-assessment. 자, 봐봐. request. 요청이잖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진 않지? request, 요청. 글씨 보여? 파란색? 까망으로 써줄까? request, 요청이지. 자,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알았지? 흥분하지 마. 교수님, 네가 흥분한 것 같은데요? 나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이걸 어렵다는데? 물론 어려워. 근데 흥분하게 생겼지. 야, 요청이잖아. 그럼 이 글 전체에서 얘보다 위엔 요청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요청이 어디 있는데? 평가해 보세요. 이게 요청이잖아. Unlike when someone asks you about an objective performance metric, how many dollars in sales you brought in this quarter, how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 is often unclear. 자, objectively, 객관적으로 한대.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근데 subject하게는 어떻게 하냐요? 굿이야, terrible이야, excellent이야. 됐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someone asks you. 이것도 요청이죠? 그러니까 request for such self-assessment가 예잖음. pervasive throughout one's career. 자, pervasive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해. 근데 throughout은 알아. 한 사람의 직장 생활 중에 전체에 걸쳐서 됐죠? 끝까지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러나 yet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성질과는 다르게 끝까지 간다. 요 말이겠죠. 너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이건 계속 너 따라다닐 거야. 됐죠? 이거를 뭐 pervasive예요. 뭐 만연해요. 푸어해, 푸어. 그러지 마. 그냥 계속 따라다닐 거야. 됐죠? 정답은 없어. 그지만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럼 밑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러고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는 걸까?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고, 예를 들면 이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고요. 그래서 you are asked to subjectively describe your own performance in school application, in job application, interview, review, meeting, list goes on. 이게 뭐야? 쭉 간다. 됐죠?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고민하신 분들 한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됐어요? 뭐 이렇게 비빌 기둥 같은 게 있어야 뭘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됐어? 뭐 하나라도 확실한 걸 붙잡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알았죠? 19번. 빈칸인가 봐요. 자, 여기 however 있죠? 이거 만약에 틀렸으면 however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틀린 거야. 자, however 여기 써 있지만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요 앞에다 해야 돼. 요 앞에다 however 해석해야 됩니다. however는 뒤에 써 있어도 문장 맨 앞으로 꺼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읽고 그러나를 해버리면 말이 안 맞아서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네, 요 위의 내용과 요 아래 내용이 반대되고 있기 때문에 됐지? however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voidance가 anxiety를 더 월세하게 만든대. 피하고 싶었더니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고 갖다 놓은 게 문제를 악화시켰으니까 paradoxical이겠죠? 파라라는 단어는 평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parallel 이런 것도 있고, 그죠? dox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 둘이 이렇게 평행해서 가요. 만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뭐야, 벌써 끝이야? 20번이네요. 방금 19번이었어? 벌써 끝이네. 자, 빈칸. 이것도 저는 여러분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봅시다. How many different ways do you get the information? 해석하면 어떻게 돼? ways를 해석을 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일단 do you get information? 너는 정보를 얻는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니? 이렇게 물어봤죠? 됐어요? ways니까 길 이러지 말고 방법 이러지 말고 방법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너는 정보를 얻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야? 정보, 습득, 경로, 의, 수적. 얼마나 많냐라고 했습니까? 많아야 된다 라고 갈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일 수도 있어요. 됐지? 많아야 되는지 적어야 되는지 일단 읽으면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됐죠? 네. 이제 뒤에 가면 그걸 인박스라 그랬어요. 여기 해석이 중요하죠. 은유적 표현인데 해석을 해볼게. 일단 every place가 먼저야, you가 먼저. you가 먼저죠. 꿈이니까요. 자, 너가 그 다음에 have to go가 먼저야, to check가 먼저야. to check가 먼저죠. 동사보다 뒤를 해야 되니까 to check가 먼저 your messages were your messages가 먼저. 너 메시지죠. 그래서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너의 incoming information을 읽기 위해 가야 하는 모든 장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도 저 순서로 읽어줘야 돼. 매번 저 숫자를 쓸 필요는 없어. 그래서 메시지를 체크하거나 새로 들어온 정보를 읽기 위해 너가 가야 하는 모든 장소는 인박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여기서 is an inbox. 이게 뭘까? 은유적 표현이죠. 비원어민들한테 이런 은유적 표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은유적 표현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알아들여 버려서 이게 은유구나 라는 분석도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은유에 대한 분석법을 모르면 어려운 은유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서 은유라는 걸 몰라버려. 쉬운 은유는 쉬워서 모르고 어려운 은유는 어려워서 몰라. 그러면 평생 은유를 못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유적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강의에서 더 볼게요. And the more you have,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모든 걸 매니지하기 어렵다. 많을수록 나빠. 즉 줄여야 된다. 인박스를 줄여라.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인박스를 줄여라 하겠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서 답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자, 마무리해요. 고생하셨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제 강의 듣느라 또 고생하셨어요. 근데 시험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시험을 안 봤지만 이제 과연 모두공이라는 사이트 믿을 수 있냐? 과연 이열이라는 인간 믿을 수 있냐? 내가 이 사람 믿고 영어 공부해도 되냐? 요런 생각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진짜 잘한 거 맞냐? 이런 걸 확인하시고 싶었던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의 니즈를 제가 다 맞춰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 영어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정말 500원짜리는 500원 주고 10만원짜리는 10만원 주고 얻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한없이 낮은 곳에 있었을 때부터 저를 알아보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올해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제 수업을 이제 계속 듣는 분들이 나는 되게 영어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봤을 때 영어 너무 잘하고 그래서 되게 편안할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어디 글만 쓰면 자꾸 영어 너무 못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게 해줬는데 본인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내가 잘못 가르쳤거나 내가 믿음을 충분히 못 줬기 때문인 것 같다. 근데 객관적으로 잘하는 분이 못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진짜 아직 좀 더 잘해야 되는 분들이 그럼 나는 더 못하네? 그럼 나는 벌레네? 이제 결승선이 너무 머네? 요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100점 못 맞으면 나 은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몰라요.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 100점 안 맞으면 나 은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번에 영어 100점을 받고 우리 친누나 아니에요. 우리 친누나는 저기 미국에 살고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수강생 분들 중에 이제 그 카페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즐겁지 않은 마음에서 좀 친해지자고 누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건 난 누나 100점 못 맞으면 나 누나 이번에 합격 못하고 누나 이번에 100점 못 맞으면 나도 이제 공무원 강의 다시는 안 한다. 나 은퇴해버린다 이랬거든요. 근데 100점 맞았고 영어 100점 맞았어요. 전날까지 영어 못해요 그러고 막 징징징징 했어요. 근데 100점 맞았고 그리고 지금 채점 결과로는 그 동네 아니, 동네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마을도 아니고 그 지역 그 지방 그 지역의 현재는 1등이래요. 뭐 지금 수요일인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입력 다 했으니까 동네의 자랑은 확실하겠죠. 근데 어쨌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런 각오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진짜 내 말이 틀리면 그리고 내가 최고의 효율로 이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줄 수 없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비켜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멘탈이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힘들어해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힘들고 찾아도 힘들고 뭐 그냥 숨만 쉬어도 힘든 게 공시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진짜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성적을 올려줘야 된다. 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필요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사실 초췌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지방직 3주 전 정도에 쓰러졌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정말 90% 정도 요 지방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다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귀에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이 톡 빠진 거야. 그래서 정말 괴로워가지고 잘 자고 잘 먹어야 낫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머리가 팽팽팽 도니까. 아무리 졸려도 롤러코스터 타면서 잠을 못 잘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못 잡니다. 그다음에 밥을 못 먹어요. 왜냐면 아무리 배고파도 바이킹에서 먹나? 근데 먹으면 자꾸 멀미가 나가지고 그래서 밥을 못 먹어. 이거 얼굴 좀 어휴, 수명을 깎았어. 아니 오래 살 건데.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힘을 내서 가봐요. 네이버에서 2열의 영어 마을 찾아오시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2개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학원이래. 우리 회사 공식 계정. 그다음에 요건 제 개인 계정인데 다들 공식 계정보다 개인 계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공식 계정 없앨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해. 근데 어쨌건 인스타그램 저는 수강생한테 100% 마팔입니다. 알겠죠? 저를 팔로우하시고 수험생입니다. 수강생입니다. 앞으로 소통해요. 그러면 저는 100% 마팔이니까 소통하면서 공부하시도록 하죠.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고생했고 망설이시는 분들 저랑 같이 해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열입니다. 고맙습니다.